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얼마 전에 부동산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이런 글이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권 설정을 해주는 게, 그러니까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에 동의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거를 묻는 게시글이 이제 올라왔어요. 근데 댓글을 보니까 댓글에는 웬만하면 해주지 말아라 이런 댓글이 많았던 글이 있었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비슷한 내용의 이제 글이 올라왔는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전입신고를 못하는 상황에서 전세권 설정을 좀 해줄 수 있느냐, 이럴 때는 그러면 임대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묻는 거였는데, 특별히 문제될 건 없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약간 상반된 내용인데, 임차인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과 없는 거의 댓글들이 완전히 이제 내용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글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임대인 입장에서든 임차인 입장에서든 요즘 보증금에 관한 갈등과 걱정 이런 것들이 이제 심한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확정일자보다는 전세권 설정이 낫다 이런 입장, 그리고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권 설정을 요구했을 때 이거를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건 뭐냐면, 사실 여기서 핵심은 이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 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확정일자와 전세권이라는 이 두 가지 방법을 고민을 하는 것이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은데, 일단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제가 도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 차이점이 뭔지를 좀 먼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 성격, 전세권 설정은 물권이고 확정일자는 채권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물권은 뭐고 채권은 뭐냐, 이 용어도 잘 모르는데 이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하면 알겠냐. 근데 여러분들이 물권과 채권을 알까 생각해보면, 저도 옛날 공인중개사 공부하기 전에는 이거에 대한 개념을 아예 몰랐거든요. 아마 일반인들은,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은 좀 알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구독자분들은 아마 모를 가능성이 많거든요. 물권과 채권의 차이는 뭐냐, 참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설명하기가 꽤 어려운데요. 채권은 뭐냐면 일단 채무관계라고 하죠. 채무관계.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한테 돈을 빌렸어요. 나는 돈을 빌려줘서 빌린 돈을 갚을 의무가 생기고, 저 상대방은 나한테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이제 돈을 받을 권리, 거기에다 이자가 있으면 이자를 받을 권리, 이런 권리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둘 간의 관계에서만 성립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갚아야 되는데, A라는 사람이 또 B한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똑같은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자, 이럴 때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야, 어차피 내가 B한테 돈을 받아야 되고 너한테는 돈을 갚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나는 쌤쌤이잖아. 자기가 볼 땐 쌤쌤이죠. 그러니까 너는 야, B한테 가서 돈 받아. 이렇게 하면 되냐 안 되냐?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채권이라는 건 당사자 간에만, 그러니까 B는 A한테 줄 의무가 있지 나한테 줄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동의를 하면 돼요. 동의를 서로 간에 인정하고, 그래 그럼 내가 갚을게, 그럼 지금 줘, 그럼 이렇게 받으면 서로 간에 동의 계약서를 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로 동의 없는 상황에서 말만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B한테 돈을 받았어. B가 이제 다 갚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A가 느닷없이 B한테 가서 또 1억 원 내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B는 A한테 갚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참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계라고 하는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채권은 당사자 간에만 권리 의무가 미치는 관계가 바로 채권이에요. 채권. 그래서 부동산한테는 채권이냐 물권이냐가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물권은 뭐냐면
당사자 간에가 아니고요. 모든 일종의 제3자라고 하거든요. 이 물건에 관한 제3자한테도 권리가 생기는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채권과 물권의 범위를 보면 물권이 훨씬 더 넓고 셉니다. 그래서 채권이냐 물권이냐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거일 수도 있는데 확정일자는 일단 채권이에요. 채권인데 물권화된 채권이라고 해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권화 시켰어요. 그래서 확정일자는 물권하고 동일한 권리를 냅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전세 보증금 이게 이제 채권 관계였어요. 채권. 임대차 보호법에서 확정일자라는 걸 만들어서 물권화 시키지 않았을 때는 이게 채권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내가 임차인으로 들어갔어요. 보증금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임대인이 집을 B라는 사람한테 팔고 가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살고 있다가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나중에 집주인이 바뀌었네? 그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집주인한테 내 보증금 내놔. 그랬더니 이 B라는 집주인이 새로 바뀐 집주인이 뭔 소리야? 나는 너한테 돈을 받은 적이 없잖아. 그죠? 이게 채권일 때는 이 집을 산 B라는 사람은 내가 이 B라는 사람한테 이 보증금을 달라고 할 근거가 없습니다.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나는 A를 찾아가지고 A한테 돈을 받아 집을 팔고 도망가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임차인은 B라는 사람한테 돈을 못 받고 내가 만약에 스스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돈을 못 받아요. 일종의 이제 이 함정이죠. 그 구멍, 일종의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B라는 사람이 이제 제3자죠. 왜냐하면 나랑 A 관계잖아요. 임대차는. 근데 집을 산 선의의 제3자죠. 내 상황을 몰라. 임차인이 있는지 몰랐어. 네 보증금이 얼마인지 나도 몰랐어. 이렇게 하면은 채권 관계는 원래 이 사람의 주장이 성립하는 거예요. 몰라도 돼요. 그리고 그 의무도 없어요. 근데 물권화 되잖아요. 물권이 되면 이 선의의 제3자도 권리 의무가 생기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일자를 물권화시켜서 채권이지만 물권화시켜서 사실 거의 전세권과 동일한 물권의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B라는 사람이 집을 샀을 때 등기부등본에 보면 전세권 설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인지한 게 되는 거예요. 몰랐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물건에 관해서 소유 관계가 정립이 되면 그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게 물권이에요. 자, 그럼 왜 그렇게 했냐? 이거는 뭐냐면 중간에 보면은 비용이 있잖아요. 비용에서 등기 설정 비용 그리고 나중에 해지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거를 제3자한테 대항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돈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위에 보면 임대인의 동의 여부가 있잖아요.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근데 동의 안 해줘. 그럼 내가 이걸 권리를 지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확정일자는 비용이 겨우 600원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주민센터 가가지고 거기다 확정일자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은 뭐 이것저것 확인한 다음에 도장 꽝 찍어줍니다. 확정일자. 그럼 끝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물권화가 필요했는데 물권은 전세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동의와 비용이라는 절차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이걸 써먹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게 이게 확정일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권화 시키고 임대인의 동의 요건이 없게 했고 비용도 거의 안 들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법 적용을 받고요. 그 다음에 뭐 신청 장소는 아까 얘기했지만 전세권 설정은 등기소를 가서 등기를 해야 돼. 그리고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아니면 요즘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그냥 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효력 발생일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효력 발생일은 전세권은 신청한 날부터 되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는 오늘 만약에 신청했잖아요. 그럼 오늘 효과가 바로 발휘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오늘 자정이 지나면 그 자정 이후부터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시간차 있잖아요. 이걸 노리는 또 사기도 요즘 벌어지고 있죠. 그 사기가 뭐냐면 그 시간 안에 대출을 받아서 그러니까 순위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순위가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나중에 경매 들어갔을 때 순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확정일자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1순위가 돼요. 이 임차인이 1순위가 됩니다. 확정일자 받은 날, 그 다음 날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대출을 임대인이 사기치려고 준비해가지고 막 대출을 딱 중간에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등기 탁 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등기는 신청한 날부터니까 이게 순위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튀어버려요. 그러면 당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종종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이 확정일자의 효력 시간, 이거를 좀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좀 이제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요건이 사실 중요한데, 전세권 설정은 전입신고 실거주 요건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설정되어 있으면 거기 안 살아도 되고, 뭐 비어 있어도 되고, 딴 사람이 살아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 설정한 사람이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확정일자는 이 요건이 아주 간편하기 때문에, 간편한 대신에 그 효력 요건이 분명하게 있어요. 분명하게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전입신고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 받는 거예요.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거주. 그러니까 동시에 조건이 만족할 때 효력이 발생해요. 만약에 전입신고하고 실입주 안 했어요. 실입주 안 한 상황에서 확정일자 받았어요. 그럼 그때 효력이 발생할 아닙니다. 실거주 내가 한 날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둘 다 엔드 개념입니다. 5호 개념이 아니에요. 둘 다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중간에 하나라도 요건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유지해야 돼요. 실거주도 해야 되고, 주소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처음 질문에 이게 나오죠. 전입신고를 못하니까. 그럼 전입신고가 안 되죠? 그러면 뭐예요? 확정일자 요건에 불성립하죠.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어요.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못하는 사람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하는 권리는 전세권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면 채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의 효력을 지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세권하고 확정일자예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채권이지만 물건화된 채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건적 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근데 전세권 설정 안 하고 확정일자 못 받는다. 그러면 아예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채권입니다. 채권. 완전한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채무관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이 만약에 집을 팔고 도망갔다. 그러면 여러분은 도망간 그 임대인을 찾으러 다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을 임대인이 안 주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전세권 설정은 이제 판결이 필요치 않아요. 그냥 전세권 설정에 기해서 그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그때 바로 그냥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확정일자에 기해서 경매를 넣으려면 약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을 먼저 제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이제 그 경매, 강제 경매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절차가 약간 더 있다. 이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매 배당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낙찰자가 그 물건을 낙찰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을 이제 순위대로 받아가는 거예요. 순위대로. 그럴 때 배당 신청 없이 전세권은 배당 신청을 안 해도 돼요. 배당 신청 안 하고 있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확정일자는 배당 신청을 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임차인은 계속 살 수도 있잖아요. 계속 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당 신청을 하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계속 살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배당 신청 안 한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냥. 배당 신청을 따로 해야만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그리고 경매 효력 범위는, 이게 전세권 설정은 설정하는 물건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물에만 할 수도 있고요. 토지에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아파트 같은 경우 이렇게 구분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동시에 효력이 미치기도 하고, 이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임대인이 야 건물에만 내가 해줄게. 이렇게 되면 이제 건물에만 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차이가 있지만, 확정일자는 토지 건물 합한 모든 거에 권리가 미친다.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은 설정 범위, 물건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양도 전대, 이게 또 이제 약간 변수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양도도 되고 전대도 되고 아무거나 다 해도 돼요. 근데 확정일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데, 이것도 구체적인 뭔가가 필요하죠. 모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예를 들어서 전대를 했어. 전대를 하면 뭐가 풀어져요? 실거주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요건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이 정도 이제 차이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 각자 입장에서 이걸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오묘한 애매한 그런 상황인데, 일단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는 건 임차인이죠. 임대인이 요구할 필요는 없죠. 대부분 이제 임차인이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했느냐, 이 부분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냥 특별한 이유 없어요. 그럼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불안해서 나는 전세권 설정할 거야. 그러면 대부분은 웬만하면 안 해주죠. 대부분은 웬만하면 안 해줍니다. 그냥 이 사람이 심적으로 불안해서 그런 거지. 예, 우리가 살펴봤지만 확정일자가 효력이 약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셉니다. 확정일자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근데 확정일자를 가면 임대인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만 전세권 설정을 하면 동의라는 걸 해줘야 돼요. 동의.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약간 낙인처럼 등기부등본 딱 띄워보면 을구란에 전세권 설정해가지고 전세권 설정자 임차인의 신상명세서 쫙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그럼 뭔가 내 집에 등기부등본상에 뭔가 흠집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사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근데 이제 임차인이 사정이 있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소 이전을 못할 것 같은데요. 좀 해주세요. 그럼 임대인은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사실 해줘도 되긴 합니다. 해줘도 되긴 해요.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도 아니 확정일자가 있는데 저걸 뭔가 해주면 임대인 입장에서 뭔가 찝찝하니까 해주고 싶지 않죠. 사실 찝찝한 게 없으면 그냥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찝찝해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찝찝함이 있는데 실제로 그 찝찝함이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해주면 자 밑에 양도 전대가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전세권 설정하고 임대를 얻었는데 이 사람이 전대를 놨어요. 허용이 됩니다. 전대를 놓은 사람이 막 집을 망치고 있어. 그럼 이제 복잡한 그 권리 관계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때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뭘 만약에 이럴 때 해줘야 되잖아요. 해줘야 되겠다 결정하면 특약사항에다가 좀 적어 놓는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네가 좀 아쉬워서 저기를 하니까 이런 특약사항 정도는 지켜야지. 전대 양도 불가. 그리고 이걸 할 시에 손해배상 얼마 이런 식으로 해놓는 거는 대비상으로 그 찝찝함이 이런 거죠. 이걸 보고 임차인들 안 온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전세권 설정이라는 게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이 전세권 설정을 말소해야 되잖아요. 그게 동시 진행으로 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이 말소되면 새로운 임차인 들어오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크게 지장은 없어요. 세입자를 구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고민하는 거는 이 뭔가의 찝찝함 때문에 꺼려지는 거지, 사실 구체적인 사항으로 보면 임대인이 특별히 손해볼 건 없습니다. 자,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 이제 이걸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사실 제일 중요한 건요. 뭐냐면 대안이 있으면 나는 굳이 해주고 싶지 않죠. 아니 너 말고 다른 세입자 있어요. 그러면은 굳이 해줄 필요 없잖아요. 확정일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이제 판단할 필요는 있죠. 지금 전세권 설정을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임대인의 일종의 상담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사실 이런 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선택입니다. 선택이고 거기에 내 나름대로의 최선의 선택을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절대 안 되고 이건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약간의 그 찝찝함과 변수를 고려해서 해줄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랬을 때 제가 대응 전략 방법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냥 대안이 충분히 있다면 안 해주는 것도 답일 수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맞게 최선의 그냥 선택을 하시면 돼요.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거나 아니면 좀 재밌을 만한 이런 내용을 또 커뮤니티에서 글의 내용을 가져와서 한 번씩 다뤄볼 기회를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